조국해방전쟁 사적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주체 104 2015년 6월 8일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적지를 위대한 전승의 성지로 빛내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는 위대한 전승이라는 이 역사적 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만고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날 경애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여기 최고사령부 지휘처입니다. 최고사령부 지휘처를 돌아보시면서 경애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고 그처럼 가열했던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은 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지닐 수 없었던 탁월하고 특출한 용도력, 천리해안의 지략, 그리고 거대한 독성을 지니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잘 알아야 우리 혁명위협의 정당성과 승리의 신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투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여기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우리 조국해방전쟁 사적지에 깃들어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용도 업적에 대해서 해설해 드렸습니다. 준엄한 전하의 나날 이곳에 최고사령부를 정하고 계시면서 덕장적인 군사 사상과 전법들을 창조하시오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에 대한 해설도 들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숨결과 채취가 그대로 오려있는 원수복들과 전선정원 지도를 비롯해서 사정물들도 도와주시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승업적을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깊이 체득시키는 위대성 교양 장소이며 대를 두고 길이 전해가야 할 고귀한 혁명유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의 용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하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여기 조국해방전쟁 사적지의 사적물들과 사적 자료들은 지울 수도 없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혁명의 만년 제보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를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치리치리의 전통, 승리의 전통을 대르리어 빛내어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승리의 신심과 굳센 의지를 간직하고 올해의 투쟁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자립경제의 전투기지를 지켜선 화학공업 부문의 여러 단위들에서 생산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서 7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하반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무조건 넘쳐 수행하기 위한 중산 돌격전을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비난론 공정에 필요한 중기를 원만히 보장해가지고 지금 비난론 공정이 지금 만바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성소다 염화비닐도 원료 조건을 앞세워서 생산에 필요한 아수를 원만히 보장해 줘가지고 정말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서 제기되는 제품을 질량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촉매를 비롯한 이런 원료 자재들을 전략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단을 저하시키게 한 이런 기술적 문제들 많이 받아들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알배기 생산 공정에서 이제 촉매의 해수를 높여서 재활용하기 위한 사업. 생산 공정들에서 이거 불합리한 공정들 이런 것들 이거 이제 보다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개조해가지고 생산 원가를 그저 한 6-7%는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 하반년도 생산을 매일 매월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응축기들, 땅크들, 랭각 계통애들에 대한 그 물 부사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소리
이 생산을 더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설비관리 문제에서 우리 하나합성 압축기, 둘합성 압축기를 비롯해서 이거 기술 규정, 표준 조작법의 요구대로 설비 운영에서 이거 자기 기술적 문제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만가동 만부하로 보장하는 사업에 이거 몰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서적인 필요 생산량을 보게 되면 하반년도에 들어서면서 이거 매일 자기 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여러 곳에서는 인민경제 부문별 직종별 기능공 경기대회 202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이 경기대회를 계기로 생산과 건설에서 근로자들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경쟁 열풍이 더 고조되고 또 기능공들과의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방법론 있게 해나가고 있는 여러 경공업 공장들의 경험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능공 양성 사업을 잘 해나가고 있는 김종수 평양방직공장 소식입니다. 공장에서는 고급 기능공 1명당 신입기대공 2 내지 3명으로 기술 존숙조를 묻고 생산 활동도 그 존숙조들을 위주로 조직해서 종업원들의 전반적인 기술 기능 수준을 다 같이 끌어올리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작업반에서 기능이 제일 높은 한명희 동지랑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를 맡았을 때는 기능공 동지들처럼 손을 재빨리 달리며 기회를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컸지만 한명희 동지로부터 기대 돌리는 멸이와 순회 방법, 간단한 거장, 퇴치 방법을 배웠고 제가 뒤떨어질세라 작업반원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관객도 난 먼저 완수했고 앞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해마다 공장 쪽으로 진행되는 직종별 기능 경기도 기능공들의 경쟁 요리를 높이고 생산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작업반, 직장별로 이 순위를 정확히 가르고 여기에 따라서 청화 사업을 엄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사회주의 전 공장적인 사업으로 모두의 관심. 기능공들과의 사업이 심화됨에 따라서 해마다 종업원들의 평균 기능 급수가 높아지고 혁신자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평양 가방 공장은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비교적 높은 단위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의 경험에서 주목되는 것은 과학기술 복지를 거점으로 종업원들을 지식형 망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공장의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 일지인데 오늘은 재봉 이직장 종업원들이 보급실 운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기술학습에서 기사장 동지가 출연하게 됩니다. 맞춰줘야 돼요. 재봉선이 얇은 재봉촌이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주마다 학습을 자주 하는데 여기에 공장 일꾼들은 물론이고 경험이 풍부한 우리 어린 기능공 동지들이 직접 강의에 출연해가지고 우리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 기술에 대한 종업원들의 탐구 결의가 높아지는 데 맞게 공장에서는 새로운 과학기술 자료들을 제때 보급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료 기술을 부단히 갱신하고 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해서 올해 상반년에도 1만 2천여 권의 새로운 과학기술 자료들을 구축해 나왔습니다. 여기 오면 보건 동지가 필요한 문헌조사 방법, 기술 자료들을 습득하는 요리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와서 배우면서 새로운 가방단 착상을 많이 합니다. 평양 인견사 공장에서는 기능공들과의 사업에서 일꾼들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기본은 기능공들입니다. 기능공이 많을수록 지풍의 질은 올라가고 우리 일꾼들이 기능공들이 자기 역할하게 이끌어주고 내밀어줘야겠습니다. 생산 조건도 세우고 자재 조건도 보장해주고 그래서 특히 우리 공장 설비들이 이곳 일꾼들은 기능공들의 사업 조건, 생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또 기능공들이 내놓은 착상에 대해서는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귀중히 여기고 실제 기술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끝까지 도와주어서 많은 기능공들이 창의과학 용수, 기술혁신의 능수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에서 기능공들의 몫이 또렷해지면서
최근에만도 생산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기술력 신안들이 수많이 창안 도입됐습니다. 여러 단위의 경험은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자기 희망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로 여기고 기능공 대우를 끊임없이 강화해 이속적인 이루었습니다. 폭우와 큰 물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용량을 집중해서 전 종류를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우리 거상군에는 강하천이 많습니다. 올해 그래서 국토관리 사업에서 강하천 정리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장마철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마장천과 단매천에 대한 시공 설계를 앞세우고 중기기들을 총동원하여 강바닥 파기와 장속 쌓기를 6월 말 전에 다 끝내었습니다. 올해 350mm 이상의 비가 왔는데 그 비에도 이 제방이 끝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세를 늦추지 않고 설봉천과 신년천, 성남천에 대한 강바닥 파기와 제방 공사를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소의 중부에서 약해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소이안 중부 이남 지역, 함경남도, 강원도와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렸고 독전과 정평을 비롯한 평안남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가 내렸습니다. 평양시에서는 용시부터 17시까지 22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함흥시에서는 용시부터 17시까지 3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남포시에서는 용시부터 17시까지 15mm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항구역과 화우도구역에서는 용시부터 15시까지 30.3mm의 비가 내렸어요. 개성시에서는 용시부터 17시까지 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황해남도 요난군에서는 용시부터 14시까지 44.7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4시부터 5시까지 16.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을 미제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각계층 근로자들이 중앙계급교양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참관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미제가 감행한 야수적인 학살 만행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유물들을 보면서 미제야말로 인간 살육을 도락으로 삼는 식인종 세계안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도 70년이 가까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화국 북반부 많은 지역들에서는 미제 만행을 고발하는 유해와 유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형이 전쟁 시기 평안남도 송천군 삭창리에 있는 수직동굴에서 감행된 미제와 계급적 원수놈들의 만행을 폭로하는 곳입니다. 2008년 3월 여기서는 원수놈들에게 학살당한 80여 명의 유해와 264점의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게 보시는 것이 수직동굴 자름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깊이가 20m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굴 당시 이렇게 굴입구까지 유해와 유물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전쟁 시기 계급적 원수놈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 굴 주변에 끌고 와서는 여럿씩 끌어앉혀놓고 모리부에 총을 쏘아 죽인 다음 이 굴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굴 입구가 좁고 또 자연동굴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바위돌들에 의해서 시체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놈의 치안대가 굴 입구에 서서 시체들을 강제로 쑤셔서 쳐놓곤 했는데
그때 놈들은 아이들은 살려두면 커서 복수하겠고 죽이자니 총알이 아깝다고 하면서 산채로 쳐놓아 학살했습니다. 정말 이 사진을 보면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껌망울도 피워보지 못한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생매장 당한 이 여성의 사진 앞에서 우리가 찾은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미제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것.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불행과 고통의 역사를 단 한순간이라도 잊고 산다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그 불행과 고통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참견을 통하여 더욱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7월 31일 18시부터 8월 1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상황을 집계한 데 의하면 지난 7월 31일 18시부터 8월 1일 18시까지 유혈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49명이 완쾌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8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477만 2,813명입니다. 그중에 99.996%에 해당한 477만 2,644명이 완쾌되고 0.002%에 해당한 95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 범위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평가에 기초하여 방역 환경의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며 방역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발전 지향적인 계획들이 심도 있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방역 환경의 위해를 조성할 수 있는 요소나 현상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각성 있게 대하며 강한 투쟁을 벌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방역 장벽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게 한 노력이 중대되고 있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는 나라의 전반적 방역 실태를 실시간 장악하면서 최근에도 일부 지역들에서 색다른 물건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에 대비하여 엄격히 조처하게 한 지시 포치를 시달하는 것과 함께 그 집행을 강하게 지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연하게 수립된 전인민적인 감시 및 신고 체계를 원활하게 가동하는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악성 비루스의 유입 원천으로 될 수 있는 공간과 경로들에 대한 집중 감시와 봉쇄 및 차단 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역 및 위생 열성 일꾼들이 주민들과 종업원들을 각성 분발시키고 과학적인 방역 의식을 더욱 깊이 심어주기 위한 위생 선전 활동과 교양 사업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 위기를 조성하는 비정상적인 문제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으며 비상 방역에서 해이와 방심은 최대의 군물입니다. 모든 주민들과 종업원들은 국가와 인민, 자기 자신과 후대들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비상 방역 사업에서 주인이라는 책임 의식과 국민적 자각을 가지고 서로 방조하고 서로 통제하면서 방역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8월 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5억 8,265만여 명, 사망자는 642만 1,16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변이 비루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해서 전염병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7월에 이 나라에서는 악성 전염병 발병률이 6월에 비해서 약 75%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근 한 주일 동안에만도 6만 9천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4월 중순 이래 최고 지표라고 합니다. 전염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모스크바라고 합니다. 7월에 수도에서 발생한 감염자 수는 4만 5,300여 명으로서 6월에 비해서 6.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여러 나라의 의학자들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앓고 난 어린이들 속에서 후유증 발생 빈도를 알아보기 위한 대규모적인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택이나 병원에서 앓고 난 어린이 자원자 8,600명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 결과 5.8%의 어린이들에게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후유증 환자는 병원에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치료를 받은 어린이들 속에서 훨씬 더 많았는데,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도 주로 지속적인 호흡 관련 문제들과 항시적인 피로,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후각 상실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모든 증상의 발생 빈도가 어린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급속히 높아진다고 하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후유증이 어린이들의 건강을 상당히 파괴하지만 그 발생 빈도는 어른보다 훨씬 낮으며 미성년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서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했습니다. 아랍추장국聯邦의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27일부터 이틀 동안 내린 무더기 비로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큰 물로 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7월의 비 내림 양이 지난 27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니카라과에서 달리던 버스가 앞에 있는 차와 충돌하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수도 마나과에서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고로 1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환경보호 사업에 로봇을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밀한 수감 장치와 촬영기가 설치된 이 로봇은 숲속에서 식물과 동물들의 상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감시한다고 합니다. 축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이 로봇은 한 번에 2시간 동안 동작할 수 있고, 전원이 거의 방전될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기지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편 이것은 해저 감시용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바다 및 1000m 깊이까지 잠수해서 바다 및 지형과 바다 생물들의 분포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소의 중부에서 약해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 중부 이남 지역, 함경남도, 강원도와 함경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고, 독촌, 정평을 비롯한 평안남도,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가 내렸습니다. 오늘 0시부터 17시까지 더별 평균 강수량을 종합해보면 평양시와 평안남도, 강원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과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는데, 전국 평균 강수량은 16mm였습니다. 앞으로 8월 상순까지도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는 북서 태평양 아열대 고기압과 북부 저기압골, 일시적으로 강화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여러 지역에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때문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였습니다. 그리고 중강을 비롯한 자강도의 일부 지역과 김용직군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이 강원도와 개성시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과 함경남도 남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강원도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가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북부의 여러 지역과 양덕, 신계, 평강을 비롯한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만포 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평안북도, 자강도와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려온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